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거리 두기가 끝나고 없어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뭐 회식도 잡고 약속도 잡고 뉴스에서 보니까는 길거리가 많은 분들로 가득 찬 그런 화면을 봤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거리두기 없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리오프닝 주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아니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맨날 뭐 거리두기 완화 이야기를 하다가 해제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입에 안 붙는데 네. 이제 거리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까지 뭐 통금 있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네, 어제 왜 안 나오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혹시? 네, 기다렸죠. 네, 아,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침하셨군요. 네, 추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기다리실 줄 모르고 저는 집에서 꿀잠을 잤는데 아니 보니까 어제 뭐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다. 회식하고 있는 그 화면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미리 알고 많은 분들이 관련주를 샀는데 그렇죠. 선 반영됐다,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상승이 본격화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제 또 집에 퇴근하다 보니까 드디어 포장마차가 열렸더라고요. 아, 네, 이 열린 포장마차에 네. 그냥 바글바글. 네,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얼만큼 저희가 한 2년 만에 이 억눌려진 수요가 폭발하느냐. 이게 뭐 분명히 다 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홍대, 이태원 난리였다면서요. 네,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리오프닝 시대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솔직히 그 전에 저희가 2019년도에 당연시 했던 현상이 이제 한 2년 동안의 이제 거리두기 운동 이후에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와 이제 진짜 나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수요가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오늘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썩 큰 반응을 안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선 반영했다는 측면들도 많고요. 게다가 또 초기 수요가 몰린다고 하게 되면 초기 이후에 이제 뭐 예전처럼 이렇게 쭉 돌아갈 분위기로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인간은 참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에 저희가 접어든 습관, 그러니까 즉 9시만 되면 그래도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무언가의 의도가 귀가 본능.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어왔던 또 가족과의 잘 모르시죠 이런 건데 이런 같이 모인 그러니까 집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변화를 완전하게 또 탈피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는 강하겠지만 서서히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확인돼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1분기 이번에 발표할 실적도 별로 그렇게 썩 영향을 못 끼쳤을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번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 특히 나오는 실적은 2019년도 2분기 정도 실적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 이런 때는 안 올라간 거, 좀 소외됐던 시장에서 좀 발굴하기 좀 힘들었던 리오프닝주를 찾아야 되겠죠. 네.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아직 못 간, 아직 시동을 많이 걸지 않은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리오프닝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는 벌써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술 이야기를 하면서 흥겨워하고 계신데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주류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행도 가겠지만 지금 당장 그래 해제돼서 나 내일 갈래 할 수 없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약속은 바로 오늘도 잡을 수 있는 게 약속이다 보니 주류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들어서 집에서 혼술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죠. 생각보다 주류 업계가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라고 하게 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야외에서도 한강바람 쓱 쐬면서 사람들 모여서 마시는 이런 어떤 음주의 묘미. 맥주 한 캔. 맥주 한 캔으로 시작했다가 네. 결국에는 주변에 캔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현상.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업소용이라든가 편의점용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기 효과. 특히 요즘 보게 되 오늘 주가 중에서 국순당이라는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장중에 급등했던 이유는 이쪽도 어떻게 보면 홈술 쪽에 가까운 막걸리 쪽 이쪽이다 보니까 약간 고민스러운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또 그거보다는 스마트팜 쪽이죠. 갖고 있는 팜에이트라고 하는 스마트팜 관련된 지분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라는 쪽도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화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계속 또 꾸준하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요. 특히 롯데칠성이 강점이 있는 게 음료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주류부터 음료까지 같이 있는 성수기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하이트 진로보다 개인적으로는 네. 롯데칠성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찾다 보니까 안 올라간 또 이 성수기와 관련된 음료 쪽이 하나 있습니다. 삼다수 물이죠. 네. 오, 네, 물이죠. 물도 생수. 성수기죠. 근데 물 가격도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물류 비용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관련된 쪽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많이 횡보했다가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동제약 그리고 롯데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이트진로보다는 롯데칠성이 음료가 다양하니까 네. 조금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좋아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오늘 김민수 대표님 나오자마자 어떤 분이 보라테아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이야기하면서 식자재 언급하셨고 어제도 CJ 프레시웨이를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CJ 프레시웨이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보라티아도 좋은 모습입니다. 이 식자재 유통업계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도 기다려볼까요? 여기서 좀 매도를 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빨리 올라왔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담감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나오는 실적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추가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근데 주가가 이틀째 강하게 올라갔을 때 네. 더 간다 싶어서 계속 덜컥 사게 되면은 좀 그렇죠. 예, 마음도 그렇고 보는 투자의 입장 쪽에서 조금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를 차라리 보고 다시 밑에서 싸게 잡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CJ 프레시웨이는 한 41,0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 급식부터 병원, 기업체 이런 쪽의 급식들이 다시 열리고 또 각종 또 프랜차이즈 업체 쪽으로 식자재 공급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CJ 프레시웨이의 재조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가는 회사가 또 하나가 있죠.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쪽도 우리나라에서 현대 백화점 그룹이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이어가는 또 식자재 관련된 쪽 공급도 이어가고 있는데 급식도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이 회사는 아직까지 매출 구조가 뭐 현대 리바트가 있다 보니까 가구 쪽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여행 쪽도 있습니다. 이런 쪽 보게 되면 리오프닝에 조금 더 다가간 쪽이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보라티알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또 MSC라고 했던 종목도 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품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쪽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식품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뭐 마니커나 뭐 육계 관련 쪽들, 뭐 수산 쪽들 다 움직이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실적이 적어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흐름들이 확인돼야 네.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오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내에서 식자재 유통업 쪽으로 뭔가 음식과 관련된 종목을 발굴하시려는 분들은 실적이 꼭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지 그렇게 돼서 추후에 무언가 판매 가격을 올렸을 때 영업이익률 인상으로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인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CJ 프레시웨이 외에도 현대 그린푸드, 보라티알, MSC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 리오프닝 안에서도 먼저 움직였던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와 함께 퍼가 너무 높잖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 급락을 했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주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너무 쉽게 빠지는 거 아닐까요? 막 그렇게 올랐으니까 빠져도 되긴 하겠지만 빠지는 당일만 보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올라간 게 이만큼이 내 돈으로 생각하죠. 네. 네. 요거 내려간 건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쉼 없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도 괜찮아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공연 쪽만 얘기를 하던데 공연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통해서 공연장에 가게 되면은 보통
안 가보셨죠? 뭐 가봤죠, 공연장이요. 나 어느 공연장 무슨 클래식 이런 거 말고 아니, 저 싸이 콘서트도 가봤습니다. 딱 정연 앵커답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팬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그 굿즈라고 그러죠. 이거를 파는데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한 30%더 비싸게 팝니다. 현장에서는. 왜요? 그 갖고 온 사람 인건비도 있어야겠죠. 아. 네. 뭐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굿즈들이 훨씬 더 가게 되면 거의 다 솔드아웃입니다. 거의 다 매진이고 거기다 이제 또 약간 진짜 팬심은 그 실황 DVD 녹화 같은 경우도 또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는 이 MD라고 하는 굿즈가 오히려 훨씬 더 의외로 또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무척 높은 부분들이죠.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JYP에서 확인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외 공연을 갑니다. 근데 지금 이틀을 빌렸는데 이틀에서도 거의 그 예약이 완료가 되면은 하루를 더 빌립니다. 그러면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하루를 더 연장했었을 때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집니다. 비용이. 그런 쪽에서 근데 다음 것도 완판. 그러면 저희 트와이스는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러면서 JYP도 당연히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JYP 엔터를 얼마큼 싸게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이브가 비싸다는 평가가 많죠. 지금 하이브가 PER 기준으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50배, JYP가 한 30배, 네. 그리고 또 SM이 20배인데 SM은 뭐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는 추가로 좀 밀리게 되면은 약간 좀 더 싸지게 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또 걸그룹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 또 르세라핌이라고 네. 나오다 보니까 발랄하시더라고요.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요. 그밖에 또 그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라든가 그것도 또 BTS가 6월달에 또 신곡으로 복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은 이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 하락한다면은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 여기에 BTS의 6월 컴백까지 노려봤을 때 다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셨습니다. 엔터주 받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정말 얘들은 네. 회복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 리오프닝 내에서도 정말 마지막 후발주자가 화장품주였는데 네. 이들마저 갔는데 면세점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얘네도 그 숨은 종목으로 발굴할 만합니까? 아니면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쳐다보지 말자입니까? 일단 이유가 있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항공 여객 다음에 후행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나갔다가 예약을 해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면세점에 들른다라는 부분들과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사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리오프닝이 좀 속도가 붙어야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워낙 생각보다 여행 비용이 많이 듭니다. 티켓 값이 올랐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면세점에서 이거 사야지 하고 왔다가 이번에 돈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약간 소비 심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국인들의 기대감은 좀 이쪽은 일단 많이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에서 하이난 쪽에 지정을 했었던 면세점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면세점 키우기에 중국이 열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도 나오는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면세점 쪽에 대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못 간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혜주를 정말 많은 방송에서 정말 많은 경제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발골이죠. 네. 발골까지 갑니까? 발골해야 되는 거리두기 해제 수혜주. 퍼까지, 그러니까 고평가까지 다 검사를 해봤을 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발굴된 종목이 있습니까? 무섭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찾아본 종목 중에서 일단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공기롭시도 다 대시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이고요. 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나보타 수출로 인해서 실적의 변화, 특히 최근 들어서 메디톡스나 휴제라고 계속 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 쪽에서 계속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 수출했던 효과와 함께 실적의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의 리오프닝이 또 이제 미미용 관련된 쪽의 변화를 끌고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캠핑 가야죠. 네. 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또 다 같이 가는 캠핑 갈 때 몇 명까지 가보셨어요? 캠핑이요. 저 네. 한 7명까지 가봤어요. 아, 전 20명까지 가봤습니다. 거의 뭐 그 차가 정도면 캠핑이 아니라 뭐 MT, OT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못했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다시 열리게 되면 그 중에 하나 대륙제관 같은 경우도 물론 캠핑 가서 요즘에 부탄가스 안 쓰죠. 네. 네, 그 요즘 보면은 다 좋은 그 탄 이걸 쓰긴 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찌개 끓이려면 부탄가스 있어야 필요하죠. 됩니다. 라면 네. 먹으려면 필요하죠. 예, 그렇죠. 되게 오. 심각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야외 활동이 증가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륙제관도 리오프닝의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대륙제관 딱 네임 이름만 봤을 때 이게 왜 리오프닝 수혜주지라고 했는데 부탄가스, 캠핑족 그래서 대륙제관 이야기 주셨고요. 주름 개선 치료제 나보타로 대웅제약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어렵사리 발굴해봤고요. 김혜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